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앙코르 브라보노의 박경임 이사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아우, 저희가 감사하죠. 바쁘신데 나와주셔서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분이 참 좋은 게 앙코르 브라보노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고 에너지가 넘쳐나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멋지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저희 조합 이름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요? 앙코르 브라보노 길잖아요, 일단. 근데 왠지 우리가 좋은 음악회도 그렇고 좋은 공연 보거나 할 때 정말 잘했을 경우 앙코르 외치고 그쵸. 정말 힘내고 좋은 일 있을 때 브라보 외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저희 이름이 우리의 앙코르를 프로보노로 브라보 해보자.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제서 근데 어떻게?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오늘 어떻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근데 이제 이 앙코르 브라보노라는 게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앙코르 브라보노 협동조합은 중장년들이 좀 더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 이막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퇴직을 경험한 중장년들이 모여서 앙코르 인재를 육성하고 또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을 발굴해서 연결하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하고 중장년과 사회 모두의 공유 가치를 창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됐나요? 저희가 창립총회를 2015년 8월에 했거든요. 네. 이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인데 이 중장년이라고 하면은 한 50부터 시작되나요? 어떻게 40부터 시작하나요? 대부분은 50 플러스 세대들을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주목을 좀 받았던 이유가 시니어들끼리 모여서 시니어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모토 때문에도 그렇고 시니어들끼리 모였는데 꽤 오래가네? 이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또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저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시니어들 은퇴 이후에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지시는 걸 보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행복해 하시는 걸 보는 것. 그게 저희의 보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5060 하면 이제 인생의 또 새로운 제2의 인생, 후반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앙코르 커리어를 위해서 또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은퇴라는 말이 요즘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해왔던 나의 경력,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은퇴는 곧 단절. 아직도 그런 시각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커리어를 내가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외국계 전자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지사 철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여서 그냥 정말 단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제 스스로 경단을 택하는 그런 만용을 부렸었죠. 그때가 죄송하지만 어느 시기 연령대로 따지자면 그때 40대 초반이었어요. 좀 이른 시기였네요. 많이 읽었죠. 근데 그렇게 택할 때 이런 거죠. 쉬는 것도 선택의 한 선택일 수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 계획이 없었다는 거. 준비하지 않은 그냥. 고민까지는 안 했어도 생각은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무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계획이 없이 경단의 기간이 길어졌고 이런저런 사유로 또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앙코르 브라보노를 하면서 여러 시니어 선생님들께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플랜을 세우세요. 라는 말을 좀 더 절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 이후를 그렇게
깊이 있게 네. 생각하지 않고 또 네. 별다른 준비 없이 네. 그냥 네.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어쩌면은 또 고민도 많았을 거고 네. 불안함도 더 많았을 거고 그쵸. 그런 심리적인 경험 네. 또 뭐 그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네. 이렇게 앙코르 브라보노에서 더 잘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이 기회가 저한테 아주 소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은퇴 말하자면 은퇴 또는 이제 그 퇴직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제 스스로 사직이라고 하나요? 네. 그냥 그렇게 사표를 던지고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는 우리 이제 이사님처럼 네. 고민을 하는 과정에 근데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이런 게 전혀 안 떠오르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현장에서도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예. 잘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게 뭐지도 네. 막연한 것 같은. 막연하죠. 네. 저희는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네. 여러 시니어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세요. 네. 삶이 길어졌다는데 또 은퇴를 해보고 나니 남아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날들을 뭘 하면서 도대체 살지? 네. 어떻게 살아야 남은 내 삶이 좀 풍요로울까? 아니면 내가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재미나게 보낼 수 있을까? 네, 그럴 이런 수 고민들을 있죠. 다 하시는데 전 이게 바로 길어진 삶이 가져온 어떤 필연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뭐 이제 뭐 꼭 일을 해야 되는 절박함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뭐 경제적인 거 이외에 나의 새로운 인생을 좀 풍요롭게 꾸미기 위해서 또 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나에게 맞는 일 그런 거 찾기 위해서는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네.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저희 조합에서 그 시니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앙코르 커리어 또는 인생 2막의 새로운 길찾기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네. 교육 과정 중에 본인의 관심사, 흥미, 강점, 장점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진행을 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들 어려워하세요. 생각보다.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1막에서 진로를 정할 때 희망이나 적성, 꿈, 행복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 적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이제 취직을 하고 그럼요. 돈을 벌고 월급 네. 많이 주고 이런 걸 선택했죠. 그러니까 대개는 그저 남보다 조금 더 빨리,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네. 이런 것들이 우선 조건이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저 열심히만 달려오시다 보니까 어느덧 퇴직이라는 문 앞에 맞닥뜨리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건 아니면 퇴직을 한 분들이거든 시간을 좀 가지고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걸 하면서 행복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그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깊이 묻어두었던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관심도 좀 가지시고 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배워보시고 그래서 새로운 분야, 관심이 새롭게 생긴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앙코르 브라보노라는 협동조합에서 네. 앙코르 커리어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재취업이나 네. 뭐 전직을 하시거나 그런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 성공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 앙코르 커리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 개념은 저희보다 앞서서 베이비붐 그 시대를 맞이했던 미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네. 사회적인 영향력, 개인적인 보람, 네. 지속적인 수입 이 3박자를 만족하는 어떤 인생 후반의 일자리 그러니까 1막에서 말하는 일자리라기보다는 네. 일거리 또는 할 거리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 그 5060 세대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이긴 네.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퇴직을 뭐 잘든 타이든 많이들 하시는 시기잖아요, 네, 요즘이. 네. 그래서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이렇게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이 교육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경력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하셨죠. 네. 그런데 건강도 좋으세요. 네. 그러신 분들이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높고 건강도 좋으시고 경험과 역량도 갖춘 지금 우리 사회의 예. 그
중추,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신 세대잖아요. 그리고 네. 인구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 인구수대가. 그래서 그렇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앙코르 세대가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어떤 수입이 지속적으로 보장된다면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은퇴 시기를 70대 이후까지 좀 늦출 수 있다면 고령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육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앙코르 커리어라는 네, 거고요. 그게 바로 앙코르 네. 커리어고요. 네.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네. 앙코르 커리어를 대표하는 사례로 꼽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네. 저는 여기서는 저희하고 직접 연관된 분들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네네. 그러면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것 네네. 같아서. 저희 조합에서는 지난 3년간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중간 지원 기관인 신나는 조합하고 시니어 혁신 사회적 기업 취창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었어요. 창업 프로그램이요? 예,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저희는 네. 거기에서 교육과 취업에 관한 네. 수요 발굴을 하고 매칭을 하고 실제로 인턴십까지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네. 2015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시고 사회적 기업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아직도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올해 공직에 계셨다가 한옥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알리고 한옥을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재인 한옥 같은 것을 리빌딩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한옥협동조합이라는 곳에 가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3년이 넘게 일하고 계시고요. 네.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전에도 그런 공직에 계셨었기 공직에 때문에 계셨는데 별 무관한 직종인데 어떻게 이 일을 그 의도에 맞게 문서를 만들고 사업 제안을 하고 하는 그 부분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회적 기업에 가셨던 분인데요. 네. 그 사회적 기업의 일을 본인의 업력을 되살려서 그 제대로 사회 그 의도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고 또 사업을 따내는 구상을 하는 일, 기획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해주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업적인 영역의 새로운 뭐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직 경험을 살려서 네네. 뭐 기획안 같은 것도 그렇죠. 잘 꾸미시고 해서 성공을 하신 거네요. 사실 이 용어들이 다를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과 그다음에 공직사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른데 사회적 기업에서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맞게 네. 제대로 사업 제안서를 만들고 구상을 하고 하시는 일들을 해주시는 거죠. 아, 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공직 경험을 살려서 하는 거니까 네. 그건 정말 좋은 케이스 같네요. 영역은 달라졌지만 네. 충분히 경험을 살리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공군 장교로 전역을 하신 분인데요. 대기업에도 계셨었어요. 근데 네. 이분이 젊은 대표님이 계시는 사회적 기업에 가셔서 네. 교육 프로그램 또는 전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막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는 젊은 대표님하고 손을 맞춰서 네. 이분도 사업 제안, 사업 구상, 어떻게 하면 기획을 제대로 할까 도와주시고 지금은 또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 방안 또는 사업 구상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중간 지원 조직으로 또 옮기신 분도 계세요. 네. 배낭 메시고 노트북 들어있는 배낭 메시고 얼마나 열심히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는지 네. 저희도 보면서 조금 더 선배님의 모습이거든요. 저한테는 네.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롤모델까지 되시는 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니어들 이제 말하자면 시니어들끼리 뭉쳐서 아까 이제 네.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니어들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시니어들의 경험을 살려서 네. 젊은 세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는 윈윈 시너지가 더 네. 발휘되는 그런 네.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융합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희망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회적 경제 쪽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시니어 선생님들이 은퇴 후에 새롭게 사회로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데 굳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들하고 똑같은 일막 그런 똑같은 직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사회적 경제 쪽으로 가셔서 네.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나누시는 그렇죠. 조금은 부가가치가 높은 나눔
같이 이런 있는 나눔을 또 역할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영화 그 인턴이라는 네, 영화가 맞습니다. 또 생각이 났어요.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네. 영화인데 그 은퇴 이후에 네. 이제 인턴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30대 젊은 여사장에 있는 기업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인간적인 것도 이렇게 조언도 해주면서 그랬던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의 연장선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정말 우리가 함께 가는 사회라는 목표지향적인 그런 일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뭐 재취업, 전직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낀 점도 참 많으실 텐데 힘든 점도 또 그만큼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프게 느꼈던 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니어들이 대부분 아직도 은퇴를 준비 못하시고 갑작스러운 은퇴를 맞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가 곧 단절이 돼버려서 은둔하고 낙담하고 자신감 없어지고 아주 가까운 친구나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아프죠. 안타깝고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사회의 큰 제목인데 그렇게 낙담하시는 경우를 보는 게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응원을 해 주시나요? 일단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시면 용기를 내서 일단 나와라. 나오시면 그 50플러스를 위한 어떤 활동 공간들이 요즘 참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좀 나오셔서 동년배들도 만나시고 함께 뜻을 공유하는 분끼리 커뮤니티도 만드시고 이러면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좀 더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또 간혹 이제 내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 멘토링 이런 교육을 다 받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 나에게 뭐 주어지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라든가 태도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실 것 같아요. 뭐 교육 받는다고 뭐 내가 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이 능사는 아닌데요. 선생님들의 이제 문제가 일막에서와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기의 삶이 다르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계세요. 다만 얼마나 다른지 실제로 마주하기 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막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20년 가까이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기 위한 공부.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맞이할까?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는 고민은 뭐고 그 사람이 가려는 방향은 뭔지도 함께 보면서 그런 동년배끼리의 어우러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성공에 대한 그런 확신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하는 용기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없어하고 불안해하면서 혼자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일단 나와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보면 또 새로운 시각이 또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렇죠?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지만 실제로 옆에서 같이 있으면 겪는 문제가 조금 더 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어려울 수도 있고 손을 모으면 조금 더 힘든 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위안도 되고 또 서로에게 자극도 받고 주고 또 도전도 하게 되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얘기를 꺼냈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또 그 중에는 나는 나의 능력을 더 많이 더 펼치고 싶어. 그리고 아니면 나는 내 재능을 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 좀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간의 경험과 능력 그냥 묻어두긴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누군가에겐 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내 재능을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되시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분들이 전부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자원봉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가졌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프로보노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비영리 단체도 좀 두드려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경험을 확정해 나가시다 보면 사회적 기업 같은 곳에도 손을 보태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또는 내 스스로 비영리 단체 만들어보기 그런 교육과정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거는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교육받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가장 쉽게 50플러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각 캠퍼스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연대은행이나 희망조직소 같은 그렇게 사회공헌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사회적 기업을 경험해보는 펠로우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많은데 손을 아직 발을 살짝 내미는 게 두려우셔서 못 찾아보신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몸을 써라. 저도 오늘 이제 제가 방송 초반에 뭔가를 해야겠다 다짐은 하는데 늘 머리만 쓰지 머리 쓰는 건 잘하는데 머리로는 해야지 하면서 몸을 안 쓰니까 이게 되는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몸을 써야 하는 거야. 그렇죠? 손을 쓰든지 발로 가든지. 저도 경단의 기간이 뜻하지 않게 12년 이렇게 경단 기간이 길었는데요. 어느 순간 저를 끌어내주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선배님 덕에 새로 다시 나와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 뭔가 이렇게 자꾸 실마리가 생기고 고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것,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도 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도 나와보시면 어딘가를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이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저희 모두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 하면서 위안도 받고 또 자극도 받고 나도 한번 다시 해봐야지. 몸을 좀 써야지. 손도 쓰고 발도 써봐야지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더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앙코르 브라보노의 박경임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좀 정신없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나요? 오늘 끝곡으로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광복절이라 쉬고요.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